왜 굳이 소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냐.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에 미련이 없을 때까지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필요 없을 때까지 드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재림 성형외과 박찬호 원장입니다. 모재림 성형외과 홍준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탈모약이 먼저일까요? 모발이식이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이 먼저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M자가 빠진 사람들은 사실 약을 먹는다고 돌아오진 않아가지고 약을 먼저 먹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되기 전부터 좀 비쳐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라인이 올라가야지 보이는 건데,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찍,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비치기 시작하면은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올라갔다 이러면은 사실 정수리 비쳐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죠. 그래서 뭐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 말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고, 근데 뭐 같은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된 사람은 사실은 뭐 약을 먹어보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을 먹어서 이제 완화되는 게 이게 연모화된 모발, 가늘고 짧아진 모발이 다시 이제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건데, 아예 이제 머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머리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약을 먹어보고 수술한다는 개념보다는 바로 수술에 진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을 시작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약을 안 먹고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는 게 어떠냐, 막 가끔 그런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심은 머리의 특징은 공여부 우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져온 부위의 성질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취한 모발을 심으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공여부 우선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리털을 갖다가 심으면 다리털처럼 약간 곱슬거리고 길어지지 않은 짧은 머리가 자라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머리를 심더라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머리는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탈모의 영향을 받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뒤에서 3,000모를 뽑아서 심었는데 3,000모는 있지만 여기 있는 머리들이 다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앞머리부터 이 정수리까지 머리를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은 3만 모, 뭐 적은 사람은 2만 모 이렇게 보는데, 아시아인의 경우에 서양 사람은 좀 더 많고요. 근데 내가 3,000모를 심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게 탈모가 진행이 돼서 2만 모에 15%만 빠지면 심은 게 그냥 다 빠진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약을 먹어서 내 원래 머리들을 좀 지켜줘야 된다. 이거는 좀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형 탈모 진료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유전력이 강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좀 진행이 덜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왜 굳이 소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냐, 소를 안 잇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된 케이스라면 탈모약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위에 따라 그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발이식을 하더라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먹어야죠. 그럼 안 먹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만 남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좀 꽤 있으신 건가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M자를 심었는데 이게 뒤가 더 진행이 되니까 여기가 붕 떠요. 이렇게 붕 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종종 이제 내원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수술해서 여기를 채웠는데 약을 내가 안 먹었더니 M자가 파여서 여기 머리 있고 여기 머리 있고 이 사이에 이제 머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좀 종종 보고요. 자기 DNA가 뭐 유전력이 원래 완전히 이렇게 까지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정말 이렇게 앞에 심은 데만 남아서 뿔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발 이식을 해도 무조건 강력하게 탈모약을 드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저는 머리카락에 미련이 없을 때까지 드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때까지는 계속 드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필요 없을 때까지 드셔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나 이제 80이고 누워만 지내고 집에서만 있을 거야. 그럼 사실 머리카락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끊으셔도 되는 거고 귀찮으니까 근데 내가- 약도 많이 먹으니까 내가 80인데 나 아직도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고 친구들 많아 약속도 많아. 그러면 뭐 계속 드셔야죠. 드시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약과 모발이식은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술을 하고도 탈모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때로는 수술 전에 탈모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술 이후에 지속적으로 먹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 같은 모발이식하는 전문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